경찰이 그 당시부터 폭행할 생각이 있었냐? 폭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폭행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강제추행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제 사심을 좀 채우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심이시죠? 제 지인이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 채널을 진행하는 걸 알고 요청을 한 사안인데요. 억울하게 강제추행 건으로 고소를 당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지인 대신에 법률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입금은 받으셨나요? 농담입니다. 어떤 사안일까요? 술집에서 술집 알바와 제 지인이 좀 다툼이 있었대요. 폭행건으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일단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강제추행건으로 고소가 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된다. 이런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지인분은 혹시 어떤 입장이신가요? 당연히 제 지인은 혐의 자체를 무혐의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고소인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과도 비슷하네요. 폭행으로 신고당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까지 당했다니까 지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하셨겠어요. 맞아요. 제 지인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흥분이 된 상태이긴 한데 워낙 성범죄는 무혐의로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인분 입장에서 보면 폭행으로 신고를 먼저 당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게 다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으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강제추행의 고의라고 하는데요. 서로 말싸움을 하고 나아가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것을 두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상대방 분이 강제추행 얘기를 했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일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경찰이 출동해서 폭행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쵸.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강제추행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가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분은 제 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걸까요? 글쎄요, 저도 그 분의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도 지인분한테 감정이 안 좋았겠죠. 그 순간에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지인분의 행동이 아주 괘씸했다고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폭행으로 고소해봐야 합의금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강제추행으로 고소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도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겪어보신 적 있을까요? 예, 그 사건에서는 커플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출입문 사용 방법 가지고 손님하고 그 남자 사장님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욕설과 몸싸움이 발생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손님은 술에 취해 화를 참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있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손님이 좋게 지냅시다 하면서 여자 사장님의 팔을 잡았다면서 여자 사장님이 손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죠. 지인분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정말 듣다 보니까 너무 유사한데 그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은 무혐의가 나왔고 그 여자 사장님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술집 내부 사진도 몰래 찍어왔고요. 그리고 경찰에게 목격자 진술을 제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배질신문까지도 저희가 강하게 요청을 드려서 배질신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황당한 것은 여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오로지 남자친구를 폭행한 그 손님을 보복하기 위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도 작정하고 사실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게 내부 사진을 어렵게 또 찍어 온다거나 어렵게 부탁해서 목격자 진술을 받아야지만 이게 변론이 된다고 들어보니 정말 요즘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안심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당연한 것도 그 순간 대처를 잘못하면 엄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사안으로 봤을 때 경찰이 그 당시부터
폭행할 생각이 있었냐? 그럼 왠지 폭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폭행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강제추행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 대처를 정말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무심결에 했던 얘기가 나를 발목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인분도 일단 성범죄가 엮인 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꼭 긴장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 지인께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무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김민건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사례를 들어보니까 일반인들 그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김민건 변호사님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